이데일리온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하는 만로홈런 시작하겠습니다. 답답한 시장 속에서 힘을 내게 해줄 수 있는 만로홈런 같은 종목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2월의 마지막 날인데 시장 흐름 조금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오늘은 양시장 3%대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간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6%대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는데 오늘 우리 시장이 미국 증시의 하락을 좀 고스란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판세 어떻게 읽어봐야 할까요? 네, 말씀하셨듯이 답답하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좀 무겁게 움직이지 않나 싶을 정도입니다. 그동안 말씀드렸듯이 지금 기다리던 조정이 우리나라 시장에 왔다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협상카드로 쓸 것이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왔는데 이제는 정말로 나는 관세맨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죠? 자, 보시면은 관세맨의 화려한 복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정말로 다음 주에 시행한다라고 하는데 이것 또한 협상 카드가 아니겠느냐라는 의견과 야, 트럼프 돌아왔구나. 이제 트럼프 1기 때 그 트럼프가 아니겠느냐라는 의견이 나오는데 어차피 이 부분은 다음 주 정도 되면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연휴를 앞두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은 이제 약간의 차익 실현을 하거나 현금을 확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또 마지막 날이다 보니까 이제 또 시장을 밀어내리는데 또 강력한 이제 그런 수급 여건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연휴 괜찮을까라고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괜찮아요. 다녀오시면 됩니다. 자, 우리 차트로 넘어가서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피 차트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말씀드렸듯이 코스피 쉬어도 된다. 그리고 이 정도면 우리나라 시장 이번 주에 굉장히 잘 버틴 거다. 그리고 만약에 짧게 조정받고 갈 거면은 2월 말에서 3월 초 정도에 이제 마무리를 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 차라리 이번 기회에 쉬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기존에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시장 잘 버티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됐어요? 자, 이달 초에 관세면 복귀합니다라고 해가지고 급락이 한번 나왔죠. 그리고 나서 이틀 만에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까지 보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동향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벌써부터 업계에서도 저희 후배분들도 연락 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또 2,400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난리가 났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2,400을 갈 가능성은 아닌 것 같은데 혹시나 만약에 간다라고 하면은 절호의 기회가 되겠죠. 저는 안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는 갈 만큼 이제 우리가 과도하게 이렇게 눌리는 구간을 다시 한번 보겠느냐라고 하면 저는 아닐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코스닥 차트로 넘어가면은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자, 그동안 우리가 코스닥은 너무 강합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횡보하고 상승, 횡보하고 상승.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횡보한 다음에 이제 저항 구간에 도달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계속 꾸준히 말씀드린 게 저항 구간에 있는데 안 밀리면은 어차피 넘어가야 되니까 이게 다음 주면은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3월 1주 차면 결정이 되는데 밀렸다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항 구간에서 이 구간을 개별 성향이 있어서 한 번에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원래는 한 3번 이상 정도를 두들겨야 될 정도로 좀 길게 한 3개월 정도를 두들길 수 있을 정도로 원래는 강한 저항인데 생각보다 빨리 지나갈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죠. 저항을 돌파 못하면 밀려야 되는데 안 밀리고 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핑계 삼아서 잘 밀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구간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연휴 앞두고 불편하고 불안하고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 심리가 그렇게 되시라고 일부러 오늘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주말에 관세맨이 이제 돌아오면서 월요일 날 증시를 좀 압박을 했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연휴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월말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한번 짚고 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이제 시장을 한번 밀어내리고 우리 시장 어차피 조정받는 구간이었으니까 내려가야 될 자리 정도까지는 쉽게 내려갈 수 있다 말씀을 드렸죠. 상승 N자형은 언제나 저항 구간에서 부딪히고 지지선 가서 힘을 모아가지고 다시 돌파하는 게 상승 N자형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흐름에 있어서 어긋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동안 우리 시장이 너무나도 강했던 것뿐이에요. 그래서 3%가 한 번에 내려가니까 여러분들이 불안감을 느끼시고 저도 서두에 좀 무거운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시장이 무거운 거지 전체적인 추세가 깨지거나 그런 움직임까지는 아니다 정도로 보시고
것이고요. 만약에 이게 길어져 봐야 아마 미국에서 이제 3월에 FOMC 열리면은 그 전후 정도가 될 텐데 그 구간까지 만약에 조금 부진하게 가고 뭐 이제 밀렸던 부분 조금 회복하면서 횡보하면서 간다라고 하면은 그 이후에 어차피 좋아질 것이고 기존에 말씀드렸던 거죠. 그게 정상적인 시장인데 만약에 3월 초 뭐 중순까지도 계속 좋은 시장이 연결된다라고 하면 FOMC 이후에 그리고 이제 감사 보고서 이슈 이런 거 내기 나오면서 한 번 정도는 쉴 수 있다라고도 기존부터 말씀드렸으니까 이 시나리오에서 아직까지 벗어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상했던 부분이고 나와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도 말씀드렸던 조정이니까 여러분들 불편하실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걱정될 수준은 아니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누구나 시장이 올라가면서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게 기분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실망할 필요 없다라는 거 명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뜻깊은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2월의 마무리이기도 하고 우리 말로 없는 코너가 12월 초부터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딱 3달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실적 시즌이 지나면서 분기 실적 발표되는 거 다들 확인하셨을 거예요. 기업에서 실적 발표하듯이 우리 말로 없는 시간도 한번 어떻게 지나왔는지 실적을 발표해 보자고요. 자, 그래서 그동안 오늘까지 발표되는 종목까지 치면 58 종목이 됩니다. 그럼 현재 공개된 건 57 종목이 되겠죠. 자, 이 중에서 1차 목표가 달성한 종목이 많습니다라고 했는데 대체 몇 종목인데 많은 거야? 라고 하셨던 분들, 의심하신 분들 계실 텐데 벌써 20종목이나 넘게 이제 달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중간에 조정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1차 목표 달성한 종목만 벌써 20종목. 3분의 1이 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아직 기간이 조금 짧아서 달성 못한 종목들도 있겠죠. 자, 그리고 말로 없는 종목 여러분들이 확인하셨겠지만 이미 8종목이나 달성이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성과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벌써 100% 넘어가는 이런 종목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 위를 넘보고 기존에는 이제 뭐 30%대 종목도 이제 5위권에 보이고 했었는데 이제는 10위권까지 해도 45% 아래 종목은 낄 수도 없는 단계가 되었습니다. 아마 이대로만 지나간다라고 하면 5위권 안에는 세 자릿수 아니면 낄 수도 없는 명함도 못 내미는 이런 단계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너무나도 잘해온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3월 목표 발표할 때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앞으로의 목표를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목표는 1차 목표가 달성을 30종목 이상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봄이 이제 3월부터 다가오죠. 다음 분기 목표는 이렇습니다. 300% 수익 나오는 종목으로 달성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지금 시장 분위기 보면 좀 의심 가는 분들도 있고 야 300%면은 좀 과하게 잡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12월 18일 날 이 코너에서 3루타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벌써 210%가 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300% 굉장히 높은 수익률인 거 맞습니다. 그리고 한 해가 지나도록 절대 한 종목도 그런 종목이 나오지 않는 그런 경우도 많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능성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종목들, 템베어 갈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종목들을 선정해서 바닥부터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종목들이 꽤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목표치를 조금 높게 잡아봤습니다. 제가 목표치를 높게 잡았습니다 해도 그동안 1월, 2월의 목표치 보면은 열흘 만에 달성해서 조기 달성하는 모습을 계속 보였는데 이번에도 조기 달성을 하면서 여러분들 기분 좋게 이 봄바람이 솔솔 불어오는 구간에 여러분 계좌에도 봄바람이 불어오게끔 하도록 노력해 볼 테니까요. 여러분도 응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그동안의 말로 없는 종목들 안에서 AS 좀 도와드리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3월의 목표치도 제시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또 더 시장 상황이 좋아져서 우리의 목표를 잘 수월하게 달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생기는데요. 그럼 이제 오늘의 말로 없는 종목 점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포스코 퓨처인 보겠습니다. 지난 1월 6일에 이제 접근을 한 종목인데 2차 전지 전반이 반등을 보이는 듯 하다가 조금 주춤하는 느낌이네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안타, 2루타, 3루타 종목들 대신해서 여러분들 그동안 우리 말로 없는 시간에 맨날 오른 종목만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밀려있는 종목들만 케어를 하면 몇 종목 안 되니까 그 종목들만 케어하면 여러분들 전 종목 수익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 시간을 가져보는데 첫 번째 종목은 포스코 퓨처인. 여러분들 아직 불안하실 거예요. 2차 전지주가 반등이 나온 것 같은데 유지되지는 못하고 연속성은 없는 것 같다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아직까지는 이 섹터가 주도 섹터가 아니고요. 제가 그동안 말씀드린 거 뭐예요? 2월은 순환매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바닥권에 소외되어 있던 섹터가 순환매가 나오는 과정에서 2차 전지 섹터도 한번 올라온 거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기업의 성장성은 중장기적으로는 나무랄 게 없고요. 저는 이 기업이 앞으로 저는 지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세 자릿수 수익률이 달성이 가능하다. 올해 안에는 어렵지 않고요. 그리고 그게 100%가 아니라 그 이상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기존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밀릴 때마다 모아가시라고 했죠. 최근에 순환매 나오면서 양봉과 거래대금을 실어주면서 시장에서 소외가 되어 있었지만 이제 유럽 중심으로 해서 전기차 판매가 늘어날 수 있다. 테슬라 이번 주에 말씀드렸죠. 유럽의 판매량 어떻게 됐어요? YOY로 보면은 45% 감소했다. 그런데 EU 전체 판매는 어때요? 37% 증가했다라고 했습니다. 업황이 나빠지고 있습니까? 좋아지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작년보다는 좋아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유럽에서부터 전기차 캐즘을 탈피 위해서 프로젝트를 펼치는 것들이 이제 슬슬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정말 좋다, 호황이다라고 하려면은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 가야 되겠지만 그때까지 점진적으로 좋아지는 과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나라 음극재 1위지만 양극재 1위까지 노리는 포스코프초에 계속 관심 가져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차트로 간단하게 넘어가면서 흐름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시간에 소개를 해드린 다음에 여러분 이 종목은 이제 15만 원 위쪽으로만 넘어가면 됩니다 했는데 15만 원 위에 돌파 시도한 다음에 유지가 안 되고 무너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지지선까지 내려갔다가 이제 다시 한번 올라오는 모습인데요. 최근에 올라오는 것 같은데 연속성이 없다라고 했죠. 지지력 테스트 받고 다음 저항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항에서 돌파 못하면 어떻게 된다? 급락이 한번 나온다. 그 급락이 어제 오늘 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다시 도전하라고 하고 돌파하게 될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포스코 퓨처엠에 대한 진단 다시 한번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볼 종목은 지난 1월 9일에 편입했던 종목 CNC 인터내셔널입니다. 색조 전문 ODM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이렇게 화장품주들 흐름 양호했던 것에 비하면 조금 부진하지 않았나 싶어요. 네, 맞습니다. 화장품 이제 관련주들 좀 양호했던 예를 들면 VT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 뭐 리들샷이라고 해가지고 열풍을 몰고 오고 있는데요. 저도 그런 뭐 효과가 있는 화장품을 하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다 테스트를 해보는 주의인데 저는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역시 여성분들께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가격 조정받고 기간 조정받고 있어서 당장 수급은 없는데 이 종목이 수급이 들어오면 좋아질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업황이나 이런 부분보다 이 종목 자체가 현재는 쉬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차트 간단하게 볼게요. 우리가 그동안 관심을 딱 가진 다음에 여러분들이 차트로 넘어가서 확인을 하시면은 쉽게 알 수 있어요. 왜 쉽게 알 수 있느냐? 자, 그동안 우리가 관심 갖고 이 정도면은 가격적으로 괜찮습니다. 밀릴 때마다 모아가면 됩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밀려 내려왔어요. 실망감 가지실 수 있는데 아니죠. 모아가는 전략으로는 적절했다라고 봅니다. 문제는 뭐냐? 제대로 반등이 안 나오고 무너진 가격권을 회복을 아직 못했다라는 정도예요. 그러면 포스코 퓨처하고 별 다를 바는 없죠. 지금 종목들이 죄다 이래요. 그래서 이 4만 원 구간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 나오니까 걱정할 필요 없고 이런 종목들은 눈봉 나올 때마다 모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더욱더 성장성 받쳐주면서 작년까지 이미 너무 좋았었기 때문에 충분히 휴식 취하는 거니까 휴식 기간 끝나면 또 뛸 겁니다. 걱정하지 말고 이 종목에 대해서 그냥 천천히 내가 수익금 나면은 일부를 담는다 해서 모아가시는 전략 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CNC 인터내셔널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함께 볼 종목은 코아시아인데요. 이 종목은 우리가 2월 10일에 이제 만룸론 종목으로 설정을 했던 종목인데 이 종목은 계속해서 긍정적인 의견 갖고 계실까요? 실적이 조금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실적에서 여러분들이 뭐 반도체 관련주나 뭐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을 겪는 종목들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삼성전자가 지금 파운드리 쪽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뭐 가온칩스부터 시작해서 AD테크놀로지, 코아시아 이런 종목들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이런 쪽이 전체적으로 좀 어렵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올해가 이제 반전이 이룩되는 시기이고요. 그리고 그동안처럼 이제 법령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업황이 안 좋았다라고 하면은 개선되는 시기에 들어오고 있고 맞춤형으로 넘어가는 시대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펩 관련된 쪽 그리고 이런 쪽으로 간다라고 하는 설계 쪽
쪽이나 이런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뭐 DSP 관련주들은 제가 볼 때는 올해가 저점을 찍고 반등이 시작되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편안한 종목은 아닐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멋있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실망하지 말고 계속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차트로 간단하게 넘어가서 쉽게 볼 수 있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알겠죠? 이 종목도 횡보하고 있다가 최근에 조정 구간에 살짝 밀려 내려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요 3,750원 구간 회복하면 다시금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지금 구간이 오히려 조금 더 이제 물량을 늘릴 수 있는 기회구나 정도로 해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이 조정을 좀 물량을 더 비축할 수 있는 기회로도 삼아볼 수 있겠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1월 23일에 만나봤던 인벤티지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밀리면서 또 함께 4%대 약세 보이고 있는데 이 종목 어떻게 점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이 종목은 그냥 트렌드에 맞는 종목이다라고 제가 꾸준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저도 이제 운동하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좀 편안하게 이제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부작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된다라는 말씀도 드렸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개발하는 이런 치료제들도 많이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대에는 플랫폼 기업의 시대고 ADC의 시대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쪽 분야에서도 이제 플랫폼 기업을 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인벤티지랩이 아닌가 싶다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잠깐 쉬고 있는 구간이고 쉴 때 우리가 포착을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모아가는 구간은 손색이 없는 것 같아요. 차트 간단하게만 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뭐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아직까지 움직임이 없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좀 눌려 있는데 아직 올라가지 못하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15,000원 구간이면 지지력 테스트 받을 수 있는 이런 구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구간 정도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계속 이제 편안하게 좀 들고 있다가 그리고 이제 양봉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래 대금이 수반되기 시작하는 구간이 나오면은 그때 물량을 더 실어주시면은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핵심은 아니기 때문에 물량을 지금보다는 수급이 들어오고 늘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인벤티지랩까지 이렇게 4가지 종목들, 그동안 알려드렸던 종목들 안에서 다시 한번 AS 받으려야 하는 종목들 위주로 살펴드렸습니다. 앞으로의 투자 판단에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하나씩 말로없는 종목들을 알려드리고 있는데 수익률이 또 뛰어난 종목들은 계속해서 수익률을 쌓아 나가고 있죠. 수익률 체크 한번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2월까지 해서 이제 분기 실적 마무리된 것처럼 우리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됐느냐? 자, 목표치는 다 달성했다라고 했어요. 1월 목표치는 3개의 말로 홈런이었는데 4개를 달성했죠. 초과 달성했고요. 자, 그리고 2월에는 이 3자릿수 수익률 나오는 걸 제가 보고 싶습니다 했는데 제주반도체와 하나오션이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이제 둘이서 수익률 쭉 끌어올렸고 그리고 원익홀딩스가 아직도 말로 홈런 딱지를 못 단 게 좀 아쉽긴 한데 얘도 한 110% 가야 됩니다. 그래서 98%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조금 허전한 느낌이 있는데 이것도 조만간 채워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양건영 SKC 당연히 뭐 시장의 핵심에 있는 섹터니까 편안하게 오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도 이제 슬슬 말로 홈런으로 채워가야 되는데 테크윈도 106% 정도 돼야지 말로 홈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갈 길이 좀 먼 것 같지만 또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한 80%, 90%까지 또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 관심 가져보시고 이 외에 다른 종목들도 우리가 쌓아놨다라고 했어요. 58개, 이 외에도 48개의 종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과 관심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응원 많이 해주신다라고 하면 또 이제 순위가 교체되면서 새로운 종목들이 올라와서 여러분들 기쁘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이제 다음 분기 그리고 3월에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1위를 달리고 있는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오늘같이 이렇게 조정받는 시장 속에서도 상승부를 켜고 있어서 이렇게 말로없는 종목들 잘 선정해놓은 종목들이 우리를 참 든든하게 해주지 않나 싶습니다. 유리기판 쪽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재건도 그렇고 우리가 이 테마가 아직 위기인가 기회인가라고 좀 의문이 되는 순간에 미리 접근을 해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말로없는 종목은 어떤 종목이 될지 또 궁금해지네요. 네, 의문이 되는 순간에 저희가 먼저 소개를 해드린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항상 이 주도주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도주를 먼저 선점해놓고 바닥에서 들고 있다가 주도주가 올라가는 거 편안하게 느낀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바로 엔비디아 때문에 고민 많이 하시는 분들 SK 하이닉스입니다. 이 종목이 나올 줄은 몰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이 AI 시대에 맞춰서 가장 선두에 맞춰서 갈 수 있는 게 HBM 계열입니다. 물론 소캠도 있고 뭐 유리기판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계속 나올 건데 그런 부분도 SK하이닉스랑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캠도 와가지고 삼성하고 SK하고 회의하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 잘 생각하시면 되고 액신냉각이나 SKC도 또 어디예요? SK 앱솔릭스도 같은 계열사에 있죠. 그러니까 협력사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제가 SK스퀘어 말씀드릴 때도 1조 4천억 투자를 하는데 어디에 투자해요? SK하이닉스와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한다라는 거예요. R&D 투자도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점점 더 이제 좋아질 수 있는 구간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범용 반도체인 이제 엔비디아에서 브로드컴까지도 하반기에 확장되기 시작하면은 더 멋진 실적으로 여러분들께 보답할 거니까 여러분들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차트 간단하게 보면서 가격 전략 세워드리면은요. 지금 19만 원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격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9만 원 이하 오늘처럼 이렇게 쓱쓱 주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여러분 포트폴리오에 싹싹 감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 비중을 더 늘려간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더 편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금이 좀 크고 그래서 작은 종목들 매매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 편안하게 이런 종목들 좀 묵직하게 담아갈 수 있으니까요. 가져가신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상반기에 좋은 성과 나올 거고 하반기까지 가고 내년까지 가면 더 좋은 성과 나올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조정받는 게 기회가 되는 구간이다 보시면 되고요. 자, 1차는 22만 원까지고요. 2차는 25만 원. 25만 원이면 작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25만 원이면 신고 가거든요. 여러분들 그렇게 체크해 보시면 되고요. 17만 5천 원 아래면 리스크 관리할 수 있는데 다시 사기 위해서 더 싸게 사기 위한 관리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SK하이닉스 오늘 장중에 18만 8천 원까지 저점을 좀 낮추고 있는데요. 이 시기를 매수 기회로 삼아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저희는 3월에 또 새로운 목표와 꿈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